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지방 소도시들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청운대를 이끌고 계신 이우종 총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좀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하시는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고 보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네. 뭐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재치 있고 스피디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우종 청운대 총장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총장님이 취임하신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새로운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잠재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발견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한 분 한 분 또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이미지가 어떠셨어요? 다 만나보니까 청운대는 좀 어떤 이미지던가요? 네, 제가 그 대학에 가기 전에, 청운대학에 가기 전에 좀 주변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대학인데 그러한 포텐셜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2달 동안에 네. 거의 그 몇 주에 걸쳐서 한 번씩 그 교수님들을 네. 일일이 만나 뵙고 또 그 이후에 한 달간은 또 직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 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소통과 화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바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총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좋아하는 책과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런 책이나 뭐 영화가 조금 네. 감명 깊으셨을까요? 저는 뭐 꼭 그 책을 지칭하기보다는요. 네, 제가 그 공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공대 나온 사람 치고는 하여튼 제가 예술적인 부분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반을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거의 하루에 그림을 수채화를 한 장씩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요. 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그림 많이 그렸고요. 근데 왜 화가 안 되신 거예요? 재주가 없었습니다. 네, 많이는 그렸는데. 네, 제 네, 친구들은 친구들 중에 이제 미대를 간 친구가 있고 아주 지금 훌륭한 화가가 돼 있는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질투감도 많이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왜 하느님은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출중한 재주를 주고 나는 매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렇게 재주가 없을까? 네. 마치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모차르트와 네. 또 샬리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와 같은 걸 느끼면서 네. 그 길로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그 예술적인 소양이나 인문학적인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총장님의 영향을 학생들도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운대 학생들은 이런 총장님의 영향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제가 청운대학에서 총장으로서 좀 총장답지 않은 뭐 끼를 저도 좀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대학 사회가 물론
굉장히 그 학문적인 성취를 높게 갈구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젊은이들의 끼나 열정, 네. 패기 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운대학 같은 경우는 네. 후자에 좀 가까운 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끼와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 또한 그러한 끼와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최근에 조금 읽기 시작한 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네. 책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사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좀 너는 평균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요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게 학생들의 개개인의 가진 개성 같은 거를 조금 죽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 책을 벌써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아주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청운대학에 오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네. 내가 청운대학에 가게 되면은 청운대학 구성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가능하면 읽어보도록 하겠다 해서 네. 지금 교무위원분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제 네. 읽었고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산업화 사회에서 평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교육에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런 사례가 그 책 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네. 저 학생은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옳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있다. 네. 그거를 잘 보살펴서 그 잘할 수 있는 덕목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 그 모든 구성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청운대가 올해 개교 24주년을 맞았더라고요. 네. 좀 24주년을 뒤돌아본다면 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온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24년 동안의 그 축적의 시간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즘 그 서울공대 교수들이 쓴 책 중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쌓여진 과거를 또 버리고 해서 항상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사라는 것도 제가 가르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그 역사의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발자국을 띄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운대학의 지난 24년은 청운대학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첨단 과학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첨단 과학이나 과학기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AI나 또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운대학교는 그러한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호텔 관광 대학이 있는데 경영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호텔 경영학과 그다음에 뭐 조리학과 그다음에 항공서비스학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연예술대학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공연기획과라든지 연기예술과 뮤지컬학과 방송영상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어서 이러한 학과들이야말로 인간의 감성을 두드려주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할수 거명하기는 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4년이 이제 흘렀지만 지금의 교육 현실과 그때의 교육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인구 절벽 시대라는 맞습니다. 것이 예. 표현이 나왔고 네.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네. 지금의 교육 현실 총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학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 또 지금은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굉장히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살아남는 것이 지금 중요한 소명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데 급급해서 되겠습니까? 발전을 해야 되겠죠. 교육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평균의 잣대를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이 가진 특성과 지역사회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 교육부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그 지역 사회와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사실은 생존 전략을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변화를 해야겠지만 청운대는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청운대학은 현재는 홍성에 메인 캠퍼스가 있지만 2013년부터 인천에 분교를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인천은 배후 인구가 300만이나 있는 대도시고요. 홍성은 지금 굉장히 배후 인구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성이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홍성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이고 또 평생교육 체제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미래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거에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체제 같은 것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도 그 산업체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대학이 전국에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의 산업대학은 수도권 유일의 산업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산업대학에서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인 학습이죠. 성인 학습을 해서 거기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 함은 물론이요. 이런 교육들을 같이 어우름으로 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지역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운대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이 학교에 와서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대외 협력 및 홍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뭐 여러 가지 입시 전략들이 있고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서 뭐 교수님들이 노력을 한다든지 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를 많이 알려라. 우리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라. 그것을 언론이 됐든 방송이 됐든 어디다 많이 알려서 근데 그걸 알아주느냐 우리가 알린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얘기하냐면 항상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감동,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돈 들여서 광고비 들여서 광고하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찾아오고 방송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학부형들이 알아주고 국민이 알아주고 사회가 알아주면 이 학교는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것이 희생, 봉사, 화합 이런 정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우수한 신입생들을 모집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역할 중에 하나가 취업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어느덧 좀 굉장히 큰 역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학생들을 조금 취업시키기 위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때는 이제 대학에서 잘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내세운 구호가, 우리 청운대학에 오자마자 내세운 구호가 네. 학생 성공 시대입니다. 학생 성공 시대. 네, 학생 예. 성공 시대를 열자. 그랬더니 또 이제 일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학생 성공 시대가 뭐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게 첫째고, 그래서 성취감을 높여주고 네. 그것을 취업과 연결되게 해주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지방에 있고 또 인천 캠퍼스는 조금 캠퍼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분교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세심하게 학생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학창 생활을 통해서 제가 1인 1 동아리 활동,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도 이런 동아리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큰 나의 자산으로 남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1인 1 동아리 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자기의 직업 이외에 이런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해라, 이런 걸 하고, 또 동아리 활동 지도 교수님들한테 학생들과 아주 밀접하게 세심하게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중요한데, 이 취업은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금 최근에 제가 와서 시작한 일인데요. 인재 양성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신입생 때부터 이 학생은 어떤 그 과목에 우수해서 우리 학교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는 무슨 과목을 이수했고, 또 특별히 비교과 중에서도 어떤 걸 했고, 또 꼭 성적이 아니라, 성적도 물론 거기 다 기록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인증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컴퓨터 인증을 받았는지 영어 학습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한 섹션에서 이걸 모두 다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출범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지도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그 학생에 대한 모든 스펙을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을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어디런데 취업을 시킬 때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제 취업을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취업의 성공 사례를 거기 담는 거죠. 또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졸업 후 2년, 3년이 되더라도 끝까지 취업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의 세대는 평균 6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만큼 다양화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준비하고 갖고 있습니다. 계세요? 우리 대학이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구 100세 시대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죠. 근데 대개 지금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뭐 60대면 은퇴를 한다든지, 대학 교수도 65세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이 30년인데 그 여생은 그 이전에 살았던 여생보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은 과거에는 어느 한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정년 퇴임할 때 평생 한 직장을 보통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첨단 기술이 들어오고 AI라는 인공지능이나 또는 로봇이라는 그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고 이런 세대가 오면은 직업이 자주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국제 포럼에 갔을 때 바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국제적인 미래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는 앞으로 30년 뒤쯤에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는 평균 6개의 직업을 가질 것이다. 네. 그러면 그 6개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직업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평생 교육 체제가 있고 네. 요번에 그 충청남도에서 또 그 교육부로부터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4년 동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매년 한 9억 가까운 어. 돈을 4년 동안 받게 돼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또 학위까지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어가지고 그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재교육,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강조해서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역 대학이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신입생도 모집해야 되고 뭐 취업도 시켜줘야 네, 되는 네. 역할도 있지만 네, 네.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협력해서 네.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나치게 그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대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하고 상생이라는 개념이 좀 부족해요. 네. 근데 외국 대학 보면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과 상생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강소대학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강한 대학. 이것을 이제 만드는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개의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가 있고 또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도시계획, 네. 국토정책, 지역개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벌써 여기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홍성군이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여기서 뭐 그동안에 제가 했던 그 사항들을 알고 네. 와서 자문회의도 하고 뭐 네, 공청회에 네, 네. 제가 좌장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학이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홍성 원도심과 관련된 네.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네, 네, 네. 그 토론회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성은 좀 어떤 식으로 재생을 시켜야 될까요? 네. 홍성은 제가 이제 도시 재생을 사실 우리 청운대학교에 오기 전에 한 5년 동안 국가 R&D 과제 네.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홍성은 지방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방이든 대도시든 살아남는 길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살아 있어야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뭐 여행이 보편화되고 뭐 다 되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여행 가면은 뭐 파리에 가서 뭐 어쩌고 대도시 같지만 요새는 오히려 이태리의 조그만 마을에 가서 뭐 와인 네. 체험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핀란드에 가서 뭐 이런 조그만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홍성은 홍성이 가진 지역적 아이덴티티 또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자원 또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네. 볼 것, 즐길 것 이런 것들을 잘 어우르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걸 서포트를 했습니다. 해서 홍성군에 도시재생센터라는 것도 설립을 했고요. 네. 또 충남도에서도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데 저보고 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예정돼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얼마 전에 홍성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런 지방 도시들의 중심에는 보통 역이 있는데 네. 그 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의 기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다 해서 그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공청회를 했었고 또 홍성 지역은 주변에 내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에 그 충남도청이 이전을 해왔으니까 이 충남도청이 또 어떻게 보면
국가로 따지면 행정 수도가 있다면은 도에서는 이제 이게 도청이 행정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뭐 혁신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운대학교 학생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테고, 아, 지방대생들은 정말 서럽다. 예,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한 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 이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이거 중요한 말씀하셨네. 네. 그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뭐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학생들 인터뷰를 하셔도 좋고 그런데 제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학생들 행사를 다 찾아갑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보직자는 와가지고 아 총장님 그 행사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까지 제가 갑니다. 네. 왜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랄까 네. 자신감입니다. 네. 근데 자칫하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이라는 잣대 때문에 아 나는 수능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성적을 잣대로 해서 잘하는 사람 필요하다. 그거는 스카이 대학에 훌륭한 학생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학자가 돼야 된다. 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네.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잘하게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디 가도 너희가 청운대 학생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의기소침해서는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구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구호로만은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에는 서로 애정으로 보살펴주는 이런 그 과거의 이런 걸 회복,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력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성적을 쌓는 게 아니라 실력을 쌓아라. 그게 평균의 종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청운대학교 학생 중에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다니고 있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얼굴 보지는 못 못해서 보셨고요. 예, 네. 섭섭하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인기 이제 뭐 있는 탤런트도 있다 그러고 가수도 있다 그럽니다. 소지섭도 있었다고 예, 소지섭 하고. 뭐 다 네. 아시네. 예, 제가 일부러 거명은 안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꼭 저는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네. 분명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솔직하고 진짜 유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청운대학교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아주 우선적으로 해서 이 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는 곳이 없어야 되는데 배가 숭숭숭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한 문제점 이런 걸 치유하면서 또 위로는 혁신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교무위원님들이 아주 밤늦게까지 제가 혁신 방안을 다 내와라.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부터 네. 그다음에 큰 문제까지 한번 너무 무슨 평가라든지 평균의 잣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진솔하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치유책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어제 아주 진지하게 사실 얘기하는 시간을 어제도 가졌습니다. 네. 네. 뭐 총장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학생 성공 시대 제 뇌리에 지금 확 박혔는데요. 네. 청운대 학생들의 성공 시대를 저도 네.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고 또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함께한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